안녕하세요. 황혼서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74세 김순자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15년. 손주를 키운 시간입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숙제를 봐주고 며느리 대신 아니 엄마보다 더 엄마처럼.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좁아서 못 살겠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집은 며느리가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침묵했고 손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74세 할머니는 캐리어 하나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년 후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울면서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우신 줄. 이것은 한 여성의 희생과 배신 그리고 뒤늦은 진실의 기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987년 제 아들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신부 이름은 박미영. 당시 26세, 대학을 갓 졸업한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곧잘했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 오빠 잘 보살피래요. 저는 믿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었다고. 결혼 초기 우리는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젊은 부부는 독립된 집에서 살았고 저희 부부는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슈퍼 위층에서 살았습니다. 1년에 몇 번 만나는 정도. 명절과 생일 그리고 가끔 주말. 그때는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웃으며 인사했고 제 요리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하지만 그것도 손주가 태어나기 전까지였습니다. 1990년 봄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 며느리가 처음으로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 좀 쉬게 해주세요. 너무 피곤해요. 그래. 미영아 넌 푹 쉬어.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 제 첫 손주였습니다.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출산 후 며느리는 산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이를 보려 하지 않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애가 왜 이렇게 울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미영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전 애 싫어요. 키우기 싫어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미영아 내가 회복할 때까지 내가 지훈이 볼게. 걱정 마.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님. 그날부터 저는 매일 며느리 집에 가서 손주를 돌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슈퍼 일을 하고 오전 10시에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지훈이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재웠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에 TV를 보거나 잠을 잤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미역국 끓여놨어. 냉장고에 있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게 기쁘구나. 1992년 지훈이가 두 돌이 되었을 때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같이 살면 어떨까요? 제가 매일 어머님한테 신세지는 것도 미안하고. 그래, 좋지. 우리 같이 살자. 저희 부부는 슈퍼를 정리하고 며느리네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은 아들 부부가 대출받아서 산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당시로는 큰 돈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지훈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무릎에서 놀고.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좀 봐주세요. 저 친구 만나고 와야 해요. 그래, 다녀와.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지훈이 밥 좀 먹여주세요. 그래. 어머님, 주말에 남편이랑 여행 가려는데 지훈이 맡겨도 되죠? 그래, 다녀와. 푹 쉬고 와.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니까 놀고 싶겠지.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횟수가 점점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3번, 거의 매일. 며느리는 저녁만 되면 외출했습니다. 친구, 학원, 모임, 쇼핑.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는 항상 제 몫이 되었습니다. 엄마 같이 놀아줘. 지훈아, 엄마 봐봐. 할머니한테 가. 할머니 나랑 놀아줘. 그래, 우리 지훈이. 할머니랑 놀자. 저는 지훈이를 안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밤 10시까지.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남편은 걱정했습니다. 여보, 당신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며느리한테 좀 말해. 괜찮아요. 우리 지훈이 예쁜데 뭐. 그리고 미영이도 스트레스 풀어야죠.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1995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일 후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며느리도 울었습니다. 아버님, 왜 이렇게 가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랑 계속 사세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고맙다, 미영아. 저희가 모셔야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착해.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의. 남편이 죽고 한 달 후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아침 좀 일찍 차려주세요. 남편이 7시에 나가야 한다고요. 어머님, 지훈이 학교 보낼 준비해 주세요. 저 늦잠 좀 자고 싶어요. 어머님, 빨래 좀 해주세요. 제가 바빠서요.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해주세요지만 사실은 하세요였습니다. 저는 따랐습니다. 같이 사는데 도와줘야지.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매일 6시 30분 지훈이를 깨워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7시 아들이 출근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8시 지훈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9시 집으로 돌아와 빨래를 했습니다. 10시 청소를 했습니다. 12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며느리는 10시에 일어나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님, 점심 뭐예요? 된장찌개.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다른 걸로 해줄까? 김치찌개요. 아니면 삼겹살 구워 주시든지. 알았어.
저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래,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게. 와, 할머니 최고. 지훈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힘내야지. 오후 5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7시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국이 너무 짜요. 어머님 반찬이 매일 똑같아요. 어머님 이 생선 비린내 나요. 며느리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내 편을 들지도 저를 감싸지도 않았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월급이 30% 삭감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가 매일 불평했습니다. 미영아,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나아지긴요. 당신 회사가 망하면 우린 어떻게 해요? 부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밤마다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망보험금 받으신 거 있으시죠? 응, 3천만 원 있어. 그거 좀 빌려주세요. 집 대출 이자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래, 괜찮아.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제가 물었습니다. 미영아, 그때 빌려준 돈. 어머님, 아직이요.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그래.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어머님 모시는 건데 그게 그거 아니에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0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지훈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침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편해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학원 보내주세요. 어머님, 지훈이 숙제 좀 봐주세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약속 있어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3-4번 외출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고 쇼핑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지훈이를 돌봤습니다. 할머니, 수학 문제 좀 봐줘. 그래, 할머니가 봐줄게. 할머니 배고파. 라면 끓여줘. 그래. 할머니 학교 준비물 사러 가야 해. 그래, 같이 가자. 지훈이에게 저는 엄마였습니다. 진짜 엄마보다 더. 하지만 지훈이는 그걸 몰랐습니다. 엄마는 바빠서 할머니가 돌봐주는 거야. 며느리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2015년 저는 70세가 되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무릎 연골이 다 닳았어요. 수술을 고려하셔야 해요. 수술이요? 네, 그런데 비용이 좀 들어요. 한쪽에 500만 원 정도.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나 무릎 수술 좀 해야 할 것 같아. 수술요? 돈이 얼마인데요? 500만 원.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가 여유가 없어요. 지훈이 고등학교 입학도 코앞이고 학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내 무릎이.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 수술을 해요. 그냥 약 드세요. 하지만 어머님, 저희 형편 좀 생각해 주세요. 제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무릎이 너무 아파. 수술 좀. 엄마 미안해요. 지금은 진짜 돈이 없어요. 조금만 참아요. 그래. 저는 참았습니다.
무릎 통증을 참으며 계속 집안일을 했습니다. 2020년 지훈이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 집 너무 좁지 않아요? 지훈이도 컸는데 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돈이 없잖아. 어머님 방을 지훈이한테 주면 어떨까요?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은 작은 방으로 가세요. 지훈이가 방이 넓어야 공부를 하죠. 하지만 내가 지금 쓰는 방은 어머님 어차피 혼자 주무시잖아요. 작은 방이면 충분해요. 알았어. 저는 15년 동안 쓰던 방에서 쫓겨났습니다. 베란다 옆 작은 방으로. 창문도 작고 햇볕도 잘 안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 방 내 거야. 고마워. 지훈이는 신나했습니다. 저는 웃어야 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열심히 공부해. 하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2022년 가을 며느리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요양원? 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도 이제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서요. 무슨 소리야? 나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어머님,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 요양원 시설 좋아요. 또래 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나는 싫어. 난 여기서 살 거야.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이 너무 좁아요. 셋이 살기에도 빠듯한데 어머님까지 계시니까요. 이 집은 나랑 죽은 남편이 돈 보탠 집이야. 그건 2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산 것도 생각해 주세요. 모시고 살다니?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데. 해주긴요. 어머님이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안일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지훈이 봐준 거요? 그것도 할머니 역할 아니에요? 민수야, 너는 뭐라고 안 해? 아들을 봤습니다. 제 아들. 제가 낳고 기른 아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근데 집이 진짜 좁아요. 그리고 요양원도 나쁘지 않아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지훈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손주를 봤습니다. 15년 동안 키운 손주. 지훈이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 할머니, 나도 엄마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집이 좁잖아.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며느리가 짐을 쌌습니다. 제 짐을. 어머님, 요양원 입소일이 다음 주예요. 짐 좀 싸세요. 나는 안 가. 어머님,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너희가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만하세요. 이제 지겹다고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20년 넘게 어머님 모시느라 제 인생 다 버렸어요. 이제 저 좀 살게 해주세요. 내가 뭘 했다고. 했죠. 어머님 밥 해드리고 빨래 해드리고. 그게 다 내가 한 건데. 증거 있어요? 어머님이 했다는 증거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 없었습니다. 20년간 제가 한 모든 일의 증거.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민수야, 나 엄마야. 너를 낳은 엄마라고. 알아요.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엄마가 양보하셔야 해요. 양보? 네. 엄마는 어른이시잖아요.
어른이라는 이유로 버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요양원 대신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아들이 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요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래요. 그건 무리예요. 고시원 알아봤어요. 한 달에 50만 원이요. 50만 원도 내가 낼게. 네? 내가 낼 거야. 너희한테 신세 안 질 거야. 저는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머지 돈으로 살았습니다. 캐리어 하나 들고 74세에 집을 나온 날, 며느리는 웃으며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지내세요.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울지 말자. 저 사람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지 말자. 고시원 방은 2평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게임하는 소리, 전화하는 소리.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도 문제였습니다. 부엌이 없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컵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하루에 5,000원 이내로. 가끔은 복지관에서 무료급식을 받았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이게 내 인생인가? 20년 넘게 며느리 집안일을 하고 손주를 키웠는데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래. 돈은 필요 없으세요? 필요 없어. 그럼 잘 지내세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사랑도 미안함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었나? 너무 많이 해줬나? 아니면 충분하지 않았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서 6개월이 지났을 때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채영이 할머니. 저보다 2살 많은 76세였습니다. 언니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주 3회 와요. 저도요. 반가워요. 영희 씨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도 딸한테 쫓겨났어요. 30년 살던 집에서. 저랑 똑같네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노인은 짐이래요.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복지관에서 만나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그래도 살아야죠. 우리. 그래야죠. 어떻게든. 영희 씨는 구청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받아요. 그걸로 건건히 살죠. 나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신청해봐요. 저도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청소 일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힘들었지만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2023년 봄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혈압이 너무 높아요. 약을 드셔야 해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한 달에 5만 원 정도요. 5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쓰러지면 더 큰 돈이 드니까.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지만 몸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여전히 아팠고 허리도 구부정했습니다. 이러다 죽는 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고시원에서 죽는 게 2024년 설날 명절이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TV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웃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혼자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잘 지내나? 손주가 그리웠습니다. 15년을 키운 손주.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을 텐데. 잘 먹고 있나, 공부는 잘하나, 친구들과 잘 지내나.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연락도 안 됐습니다. 2025년 5월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였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키 큰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 할머니 진짜 할머니야? 3년 만에 보는 손주였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성숙해졌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여기가 어딘데? 지훈이는 복지관 간판을 봤습니다. 노인복지관. 할머니 복지관에 다니세요? 응, 그래. 왜요? 집은요? 집은 없어. 네? 저는 고시원 주소를 말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가 고시원에 사세요? 응. 왜요? 우리 집에 안 계시고. 너희 엄마가 쫓아냈어.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이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너는 몰랐으니까. 아니에요. 알았어야 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지훈이는 저를 안았습니다. 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훈이는 제 고시원으로 따라왔습니다. 좁은 방을 보고 충격받은 표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사셨어요? 3년 동안? 응. 방이 왜 이렇게 좁아요? 할머니한텐 충분해. 지훈이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 물어봐. 할머니가 저를 키우신 거 맞죠? 응. 얼마나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5년. 응.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키운 줄 알았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맨날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했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냐고 했어요. 근데 진짜는 할머니였잖아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신 거잖아요. 지훈아 진정해. 진정이 돼요? 엄마는 거짓말쟁이에요. 할머니를 쫓아내고 저한테 거짓말하고. 저는 지훈이를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3년 전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머니가 나가실 때. 너는 어렸으니까. 아니에요. 저 그때 21살이었어요. 알았어야 했어요. 지훈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아봤어요. 뭘? 할머니가 우리 집에 하신 일들요. 지훈이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시는 분들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지훈이는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502호 아주머니 말씀. 내 할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 아침 준비하시려고. 503호 아주머니 말씀. 내 할머니는 너를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주고 항상 함께 계셨어. 내 엄마는 거의 안 보였는데. 401호 할아버지 말씀. 내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셨는데도 항상 빨래하고 청소하셨어. 참 대단한 분이야. 지훈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알았으면 어쩔 건데. 이미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 거예요. 뭘? 할머니를 모실 거예요. 제가. 지훈아, 너는 아직 대학생이잖아. 상관없어요.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할머니 모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 해야 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훈이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가세요. 집? 무슨 집? 우리 집이요. 할머니 집이잖아요. 지훈아, 너희 엄마가.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 모시겠다고. 뭐라고 하던? 반대했죠. 당연히. 지훈이는 선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내가 왜 나서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나를 키웠다고 거짓말했지. 진짜 키운 건 할머니야. 그런데 할머니를 쫓아낸 거 양심에 안 걸려? 그래서 엄마가 화를 냈죠. 그래서 저도 화냈어요. 지훈아, 할머니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 안 모시면 나도 이 집 안 살아. 나가겠어. 내가 왜 그렇게까지.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돌봐야죠.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고맙긴요. 제가 늦었어요. 다음 날 지훈이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 짐 싸세요. 집으로 가요. 정말 괜찮겠니? 괜찮아요. 제가 다 해결했어요. 고시원을 나오는 날. 3년 살았던 2평짜리 방.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이제 안녕.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미영아. 들어오세요. 말투는 차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집.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방은 예전 그 작은 방이에요. 응. 식사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바빠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겨. 고맙다 지훈아. 첫날 밤. 작은 방에 누웠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3년 전까지 봤던. 하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내 방이었는데 이제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방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이는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아침이에요. 제가 차려놨어요. 지훈이가 아침을 차려놨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토스트, 계란 후라이, 우유. 지훈아, 내가 왜 이걸. 할머니가 15년 동안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이제 제 차례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훈이. 드세요 할머니. 며느리는 늦게 일어나서 제 밥을 보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왜 할머니 밥을 차려줘?
제가 하고 싶어서요. 엄마 밥은? 엄마는 알아서 드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녁에는 지훈이가 요리를 배워서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할머니 맛 좀 봐주세요. 제가 처음 해봐서. 어디 보자.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오, 맛있다. 우리 지훈이 요리 재능 있네. 진짜요? 다행이다.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 시간. 아들도 퇴근해서 함께 앉았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건강하세요? 응. 앞으로 잘 지내봐요. 아들의 말은 여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훈이가 만든 된장찌개를 보고 투덜거렸습니다. 지훈아, 너 요즘 엄마한테는 관심도 없구나. 엄마는 손 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뭐? 제가 왜 엄마 밥까지 차려드려야 해요? 엄마 팔다리 멀쩡하잖아요. 지훈아,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쫓아냈잖아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식탁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그만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빠도 공범이에요. 할머니 쫓아낸 거. 지훈아. 사실이잖아요. 지훈이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방으로 가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지훈아.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다 할게요. 며칠 후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지훈이가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뭐가 문제야? 할머니 챙기느라 나한테는 눈길도 안 줘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훈이가 할머니한테 효도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효도요? 웃기지 마요. 할머니가 뭘 해줬다고. 미영아, 엄마가 지훈이 키운 건 사실이잖아. 키우긴요. 그냥 봐준 거지. 제대로 교육시킨 건 제가 한 거예요. 며느리는 제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지훈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 분명히 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훈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미영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제 아들이 저한테 반항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지훈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소리 지르지 마. 지훈아, 넌 빠져. 못 빠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 너 요즘 왜 이래? 엄마가 너 키운 거 잊었어? 엄마가 키운 거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키웠어요. 뭐? 저 다 알아요. 이웃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엄마는 맨날 놀러 다니고 할머니가 저 키운 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지훈아. 엄마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훈이는 저를 부축해서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미안해요. 미영이가 좀 예민해서. 민수야. 네? 너는 정말 몰랐니? 내가 지훈이 키운 거. 침묵.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엄마, 저도 힘들었어요. 회사 일도 바빴고 미영이는 계속 불평하고. 그래서 엄마를 쫓아낸 거야?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그냥 독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시원이 독립이야? 2평짜리 방에서 컵라면 먹는 게? 그건 몰랐어요.
알았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낳고 기른 아들. 그런데 넌 아내 편만 들었어. 엄마, 괜찮아. 이제 와서 뭐라고 하겠어. 그냥 지훈이한테 잘해줘. 지훈이는 착한 애야. 네. 아들은 방을 나갔습니다. 등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2025년 6월 지훈이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긴 글이었습니다. 제목 우리 할머니 이야기.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저를 키운 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15년 동안 할머니는 저를 키우셨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숙제를 봐주고 제가 아플 때 간호하고 제가 외로울 때 함께 놀아주고 엄마는 그 시간에 친구들을 만나고 쇼핑을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했거든요. 내가 너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3년 전 할머니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이 좁다는 이유로. 74세 할머니는 캐리어 하나 들고 고시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2평짜리 방에서 사셨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최근에야 우연히 만났습니다. 복지관 앞에서. 할머니는 무료 급식을 받으러 가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너를 위해 희생하셨어.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3년 전 할머니가 집을 나가실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에만 있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를 다시 모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머니를 돌볼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당신을 키운 사람이 진짜 누군지,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당신을 키웠는지,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이 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조회수 100만, 200만, 5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비슷해요. 우리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어요. 울면서 봤습니다. 우리 할머니 생각나요. 부모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진짜 누가 저를 키웠는지. 이 청년 대단해요. 할머니를 다시 모시다니. 며느리는 뻔뻔하네요. 어떻게 시어머니를 쫓아내요? 며느리는 그 글을 보고 폭발했습니다. 지훈아, 이게 뭐야? 제 SNS. 이걸 왜 올려? 당장 삭제해. 싫어요. 뭐? 전 거짓말하기 싫어요. 사실대로 쓴 거예요. 사실이라고? 이건 우리 가족 망신이야. 망신이요? 엄마가 한 게 망신이에요. 며느리는 제게로 왔습니다. 어머님, 지훈이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 글 삭제하라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어머님이 삭제 요구하세요. 왜? 사실인데.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러세요? 미영아, 넌 거짓말했어. 지훈이한테. 그게 잘못이야. 거짓말요? 전 거짓말 안 했어요. 했어. 네가 지훈이 키웠다고. 키웠잖아요. 돈 된 건 제가 한 거예요. 돈만 되면 키운 거야. 시간은? 노력은? 사랑은?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세요. 너무한 건 누구야?
며느리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제게 왔습니다. 엄마, 지훈이 글 좀 삭제하게 해주세요. 미영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민수야, 그 글이 거짓이니? 거짓은 아니지만 가족 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건 세상이 알아야 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엄마, 너희가 잘못한 거야. 인정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이의 글은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며느리 대신 손주 키운 할머니 고시원으로 쫓겨나. 너를 키운 건 할머니였다. 청년의 고백 화제. 현대판 효 실천하는 20대 할머니 다시 모셔.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지훈이는 응했습니다. 네, 인터뷰하겠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알려야 해요. TV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지훈 씨 할머니께서 15년 동안 키워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제 기억 속 대부분의 시간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는 뭘 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집에 거의 안 계셨거든요.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그 사실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최근에요. 이웃분들한테 물어보고 알았습니다. 충격이셨겠어요. 네. 제가 알던 게 다 거짓이었더라고요. 지금 할머니를 모시고 계신다고요? 네.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으니까.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반대하세요. 특히 엄마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지훈이 대단하다. 며느리는 양심이 없네.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잘해드려야지.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니구나. 며느리는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시어머니 쫓아낸 며느리이래. 어머,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 뉴스 봤어? 아들이 폭로했더라. 며느리는 집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영아, 너 뉴스 나온 거 맞아? 미안, 나 바빠서 통화 못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SNS에서도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의 계정을 찾아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양심도 없냐?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래요? 자식이 폭로할 정도면 진짜 답이 없네. 며느리는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퍼진 후였으니까.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지훈이한테 말해서 글 삭제하게 해주세요. 왜? 저 못 살겠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욕해요. 그게 내가 한 일의 대가야. 어머님. 미영아, 넌 잘못했어. 인정해.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시댁 식구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나를 쫓아냈어? 미영아, 나는 내 가정부가 아니었어. 가족이었어. 알아요. 알면서 왜 그랬어?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며칠 동안 방에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계속 울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했습니다. 미영아, 좀 나와. 밥 먹어야지. 싫어요.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요. 그래도 다들 저를 욕하잖아요. 나쁜 며느리라고.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며느리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제 방으로 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어요. 어머님이 지훈이 봐주셔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모든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지훈이 돌보는 것도. 미영아.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 어머님의 희생이었어요. 전 그걸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했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미영아, 고개 들어. 어머님, 나도 잘못이 있어. 너한테 말을 안 했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아니에요. 제가 눈치챘어야 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 소통을 안 했어. 며느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잘할게요. 제가 어머님 돌볼게요. 괜찮아. 지훈이가 하니까. 아니요. 제가 해야 해요. 며느리로서. 며느리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가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미영아, 내가? 네. 제가 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음식 솜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며느리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말렸습니다. 어머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해요. 그동안 못한 것 지금이라도 할게요. 저는 의자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이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꾸준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지훈이가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달라졌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지훈이도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릎 수술하세요. 뭐? 10년 전에 하시려던 그 수술요. 이제 하세요. 돈이. 제가 낼게요. 제 적금 깨서. 미영아, 그거 내 돈인데. 어머님 무릎이 더 중요해요. 제발 수술 받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미영아. 죄송해요, 어머님. 10년 전에 했어야 하는 건데.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며느리가 매일 간병했습니다. 어머님, 아픈 데 없으세요?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빨리 회복하세요. 퇴원 후 무릎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수월해졌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2025년 가을.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며느리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오, 맛있겠다. 아들도 웃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네요. 그러게. 좋다.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행복하시죠? 그럼 우리 손주 덕분에. 저 때문만은 아니에요. 엄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훈아, 고마워. 내가 깨우쳐줘서. 엄마도 고마워요. 변해줘서.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2026년 봄, 지훈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장에 우리 가족이 모두 갔습니다. 할머니, 저 졸업해요.
그래, 우리 지훈이. 축하한다. 지훈이는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할머니가 키워주셔서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훈이와 저 그리고 아들 부부. 행복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졸업 후 지훈이는 취직했습니다.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제 돈 벌어요. 할머니, 용돈 드릴겨. 아니야, 내 돈은 내가 써. 할머니,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지훈이는 매달 용돈을 줬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복지관에서 봉사하려고 해요. 봉사? 네. 어르신들 돕는 봉사요. 제가 어머님한테 못했던 거 다른 분들한테라도 하려고요. 미영아, 속죄하고 싶어요. 제 잘못을. 며느리는 매주 복지관에서 봉사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참 착한 며느리네요. 복지관 어르신들이 칭찬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배우는 거예요. 저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지훈이가 나눠서 했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노래교실에 다니고 운동도 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행복해서 그런가 봐요. 손주분이 잘해 주신다면서요? 응. 우리 지훈이가 효자예요. 부러워요. 저도 그런 손주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지훈이가 있어서. 2030년 봄. 저는 79세가 되었습니다. 건강합니다. 무릎 수술 덕분에 잘 걸어 다닙니다. 지훈이는 결혼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착하고 효심 깊은 며느리였습니다. 결혼식 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좋은 사람 만난 건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저한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희생이 뭔지, 가족이 뭔지. 지훈아,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제 아이한테도 그렇게 해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훈이. 제가 더 고마워요, 할머니. 2031년 지훈이에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 첫 정손주였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지훈이가 아이를 안겨줬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들이에요. 작고 따뜻한 생명. 30년 전 지훈이를 안았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이름이 뭐니? 준호예요. 이준호. 준호야, 할머니다. 정조 할머니.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 할머니, 저는 제가 준호를 키울 거예요. 그래, 당연하지.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정조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괜찮아.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라.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훈아. 그날 저녁 며느리가 병원에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어머님, 증손자 보셨어요? 응, 봤어. 예쁘더라. 다행이에요. 며느리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해? 어머님이 용서해 주셔서요. 저 같은 며느리를. 미영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 잘못을 전 평생 기억할 거예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잘할 거예요. 고맙다. 아니요, 제가 감사해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84세가 되었습니다. 손주 지훈이는 35세, 증손주 준호는 4살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부부 지훈이 가족. 준호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증조 할머니. 어머,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응. 나 이제 유치원 다녀.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하네. 준호는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증조 할머니, 아빠가 그랬어. 증조 할머니가 아빠를 키웠대요. 맞아. 할머니가 너희 아빠 키웠어.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아빠 키워줘서요. 아빠 없으면 나도 없잖아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며느리가 차린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다행이에요.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지. 준호 크는 거 봐야지.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고 해요. 책? 네. 며느리 대신 손주를 키운 할머니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까지야 있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분들. 그래, 그럼 써라. 감사합니다, 할머니.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온 가족을 비췄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84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그렇게 고생하신 것?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었습니다. 20년 넘게 무급 가정부처럼 일했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3년 동안 고시원에서 살며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제 손주를 만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제가 키웠기에 지금의 지훈이가 되었습니다. 착하고 효심 깊고 정의로운 청년으로. 그리고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는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첫째, 희생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둘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거짓말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알게 됩니다. 셋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제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각성하면 변합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건 가족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이 계신가요? 며느리나 딸에게 이용당하고 계신가요? 손주를 대신 키우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희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주들은 기억합니다. 누가 진짜로 자신을 사랑했는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리고 자녀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혹은 시부모님이 여러분 대신 아이를 돌봐주고 계신가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이미 자식 키우는 고생을 했습니다. 이제는 쉬어야 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위해 또다시 희생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엄마 어머님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일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인정과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주 여러분. 여러분을 키운 사람이 누군지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라고 말하는 분이 정말 여러분을 키웠는지,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세요. 너무 늦기 전에.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 손주가 진실을 알았고 저를 다시 찾아왔으니까. 하지만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가요? 혹시 외로이 혼자 사시진 않나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찾아뵈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한마디를 전하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